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목요일 새벽 5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 노사 간의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에 따르는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협상 결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더 확인이 됐었다 보니까 또다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만큼은 불안감보다도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50만 가자.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이 노사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고 그 안에서 물론 이 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러한 악재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갭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엔비디아 주가 지금 1.3%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도 5%, AMD 8%, 인텔의 주가도 7% 급등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미국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노사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야간 선물을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4.7%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의 움직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한 차례 윗구간에서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을 가져갈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곧바로 주가 급등을 만들기보다도 윗구간에 묶여있던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차례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기대감에 따라 올랐다가 한 차례 눌림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항상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 구간도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구간도 어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급등했다가 눌림을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잠깐만 좀 보여드려 보면 잠시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전에 이 실적 발표 당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이 상승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보시면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두 차례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 날까지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항상 실적 발표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이후에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 아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4월 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금리 인하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또 이야기들이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최근에 채권에 대한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고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 PPI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CPI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인됐고 보시면 매파적인 기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 채권에 대한 부분들 금리가 여전히 5%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교체될 예정이 있는데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인물이 취임할 예정이 있고요. 지금 취임을 했을 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언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30년물에 대한 이 금리를 봤을 때 여전히 5% 이상의 이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1%의 변동성만 나타나도 수천조에 달하는 자금이 채권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조에 달하는 이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인 주식 쪽에서 다시 한번 자금을 끌어다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최소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일본 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 경제 1분기에 2.1%에 대한 성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77%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현재 금리를 확인해 봤을 때 일본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2.7%, 금리가 2.7%, 3%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2002년도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4년 만에 3%에 가까운 금리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이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세계 각국에다가 이 채권에 투자를 해놨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채권을 회수를 해가지고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갚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2002년도에도 15%, 2008년도에도 56%, 2020년도에는 35%에 달하는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오늘장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분봉으로 체크해 봤을 때 일전에 보여줬던 이 저항 라인 이권 한 차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 다시 한번 30만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최소한의 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이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뤄지고 변동성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안에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세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번으로 삼성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주가 5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항상 여기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의 대응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일전에도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30만원, 50만원 간다 생각하고 따라 붙으셨던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이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 심지어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손 놓고 있다가 이런 변동성, 장대 음봉의 변동성이 한 번 더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불안감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손 놓고 있다가 또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선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 드리고 입장서를 해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미리 입장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여기에 입장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응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전부 다 상세 전략에 대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업하시다가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호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신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이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체크하고 나서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만큼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또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건 맞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경계를 하고 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 안에서 이 매도에 대한
관점 안에서 이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제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외인들의 이 포지션이라든지 이 수급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 단기적인 고점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외인들의 이 돈의 흐름을 보더라도 엄청난 이 물량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었죠. 보시면 3조가량의 물량 이탈, 그리고 선물에서 보더라도 3,500억에 달하는 물량을 이탈하면서 2조 7천억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외인들이 이 노사 협상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까지 물량을 던지는 40조에 가까운 이 물량을 던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채권 금리에 대한 향후에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 변화, 분위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오늘장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께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나서 대응에 대한 관점 안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본업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응해야 될 자리를 놓쳐가지고 수익 볼 것도 손실 보고 매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단 말이야. 심지어 욕심내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하다가 이 빚까지 쌓인 적이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또 애들 얼굴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자,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면 저와 같은 사연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회사 일하시다가 자영업 하시다가 그리고 가정일 하시다가 이거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마음에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놓고 나가서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수익을 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으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